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독일 방위산업이 전차군단 독일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열린 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를 전후해서 독일의 방위산업체들은 내종에 서로 다른 신형 전차를 선보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유럽의 표준 전차라는 타이틀을 가진 레오파드 전차를 개발한 독일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전차 시장인 폴란드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사실 독일은 미국과 함께 21세기 세계 전차 시장에서 최고의 지위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 제작된 독일의 제3세대 전차인 레오파드2의 경우 2,400대 이상이 생산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는 대량의 중고전차 물량이 판매되어 19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대부분이 그 나라의 주력 전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생산 수량은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가 몇 배 많지만 수출국 숫자로는 2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 발표된 신형 전차 모델을 4종이나 발표한 것은 독일 방위산업은 물론 유럽 안보에 변곡점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드2는 헝가리나 폴란드 등에서 아직도 전차 구매 사업에 입찰하는 중인데 왜 독일은 신형 전차를 서둘러 선보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전차 4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올해 가장 먼저 발표된 링스 120의 경우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보병 전투차의 신형 120mm 전차 포탑을 얹은 경전차이거나 아니면 화력 지원 차량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경전차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60톤이 넘는 M1 에이브람스보다는 가볍다는 뜻이지 원본인 링스 장갑차가 워낙 중장갑이라 50톤에 가까운 무게에 덩치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보다 더 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레오파드 전차를 생산하는 KMW사의 궤도형 복서 화력 지원 차량입니다. 이것은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무한궤도가 달린 궤도형 차량으로 개조한 후 120mm 전차포와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이 역시 4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사실상 전차 수준의 크기와 화력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EMBT 전차 기술 시범 모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MGCS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전투 차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레오파드2 전차의 차체에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의 개량형 포탑을 결합한 것입니다. 자동장전 장치와 무인기 격추가 가능한 신형 30mm 기관포, 능동방어 시스템 및 전방향 증강현실 시야 시스템, 드론과 드론 오퍼레이터가 탑승되어 미래전에서 전차의 임무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메탈의 KF51 판터 전차가 있습니다. KF51 판터는 레오파드2 전차의 차체에 새로운 포탑을 얹었지만 라인메탈의 신형 주포인 130mm 활강포와 히어로 120 공격 드론, TAPS 신형 드론화 능동방어 장비 및 자동장 전장치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력 전차와는 다른 무장 콘셉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렇게 4종의 서로 다른 경전차와 중전차를 앞다투어 제시했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전에서 전차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과 영국의 NLAW 대전차 무기, 그리고 터키산 TB2 드론 등을 사용한 다양한 공격 수단에 러시아 탱크의 피해가 엄청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 업체들은 드론 요격을 위한 자동화 기관포와 전차 포탑 위로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신개념 능동방어 시스템과 전차포 사거리박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자폭 드론 등 다양한 신개념 무기를 가진 미래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레오파드2 전차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물론 아시아와 중동에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2는 첫 등장한 지 이미 40년이나 지났고 따라서 유럽에서 가장 큰 폴란드 전차 시장을 한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 전차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인근 슬로바키아 등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하는 나라들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현재 K2 전차와 레오파드2 전차를 테스트 중이어서 독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고객들은 전차를 이용한 전차전보다는 보병 및 지상부대를 지원하는 용도로 전차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전차가 아닌 장갑차에 전차포를 장착하여 60톤급 주력 전차보다는 가벼운 무게와 경제성을 갖추되 적의 로켓이나 급조 폭발물 및 지뢰를 방어하는 방어력을 갖춘 화력 지원 차량과 주력 전차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독일 방위산업체 간의 정책적 갈등 때문입니다. 독일 방위산업의 자랑인 레오파드2 전차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 무기이지만
독일의 두 대형 방위산업체인 KMW와 라인메탈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출 과정에서 다소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사업인 MGCS에는 라인메탈이 참여하지 못해 라인메탈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위산업은 독일의 신형 전차 공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수출을 위해 다양한 고객에 맞추는 맞춤형 K2 개발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군용 K2와 폴란드용 K2PL, 노르웨이용 K2NO 및 K2M 버전을 다양하게 제작 중입니다. 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에도 수출용 버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제로 운용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흑표 전차의 4차 양산 물량을 수출형 모델로 생산하거나 기존 K2 전차의 조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대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경량 화력 지원 차량으로 두 회사가 차륜형과 무한궤도형을 각각 제안 중에 있습니다. 군과 국방부가 차세대 화력 지원 차량의 구동 시스템을 조기 채택한 뒤에 국내 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차세대 화력 지원 차량을 제작하고 독일과 달리 단일 모델로 수출 추진과 국내 생산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의 발달로 전차 무용론이 한때 제기되었지만 전차는 언제나 전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차 왕국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전차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기회를 잡길 기대해봅니다. 프랑스에 관한 소식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은 2023년도 국방 예산으로 440억 유로를 의회에 제안했으며 또한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모함을 두척 체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열린 유로사토리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시경제로 이행했다고 밝혔고 파를리 국방부 장관도 장기화되는 싸움에서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의 방위산업계의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국방 예산으로 440억 유로를 의회에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국방부가 계획 중인 차기 5개년 국방 예산 계획에서 해군이 운용 중인 항모를 두척 체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건조가 시작될 7만 5천 톤 규모의 차기 항모의 조달량을 두척으로 늘릴지 아니면 2038년에 퇴역 예정인 샤를드골 항모의 수명을 연장해 대응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프랑스가 두척 항모 체제로 회귀할 경우 프랑스의 국방 예산은 더욱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존슨 총리가 내놓은 국방 예산 증액분과 마찬가지로 마크롱 정부가 요구한 국방 예산 증액안도 인플레이션율 상승과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의원 일부가 비판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방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프랑스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증액하는 국방 예산이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의도는 자국의 방위산업체들의 제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여 유럽의 안전보장상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이고 싶다는 의도가 존재하며 프랑스 방위산업체들이 제조 능력 향상에 투자하려면 프랑스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다시 두척의 항모 체제로 돌아가는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